그렇군요. 눈 사이가 또 이렇게 좀 멀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코가 좀 낮은 게 좀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 이쪽을 줄여주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사납다고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주위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예. 그 눈이 사나워 보인다는, 약간 사나워 보일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하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 눈폭 넓히는 수술은 그 이 쌍꺼풀 수술과 달리 인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뭐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뭐 쌍꺼풀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더 인상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닙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 앞쪽을 찢는 네. 그 부분이 훨씬 좌우를 하는 것 네. 같죠. 알겠습니다. 꼭 그럼 이 수술 정말 고민하셨던 분들은 좀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상담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혹시 내가 쌍꺼풀을 만약 하거나 이 앞에 찝는 부분을 하면은 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모습이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는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테이프 붙여드린다든가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 그러면서 크기도 결정하고 서로 인폴드, 아웃폴드도 네. 같이 상담을 해서 자기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그 예. 방법으로 주로 하죠. 그래서 여기는 테이프를 붙여주거나 여기 살짝 당겨주거나 그러면 이제 대충 모양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런 걸 제가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네요. 아마도 매드TV에서 조만간에 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뭐 선두로 나가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계속 여러분의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드라마 촬영 중인데도 눈이 갑자기 커졌던데요. 그 비결은 뭔지요? 수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메이크업 기술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질문 해주셨네요. 어떤 연예인을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쌍꺼풀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드라마 촬영 중이면 한참 이렇게 작업을 하는 중인데도. 드라마 촬영 중에. 예. 보통 이제 메모법을 하게 되면은 네. 붓기가 빠지는데 그 젊은 여자들은 한 3일 걸리고요. 보통 20대 중반은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려면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아마 그 쉬는 중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이분이 정말 드라마 촬영 중에 하셨는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닌 이상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붓기가 빠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이에 상관이 있나 보죠? 제 경험상으로는 20대 초반은 굉장히 붓기가 빨리 빠지는 편이고, 네. 20대 중반서부터 좀 더디기 시작해서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네. 뭐 여자분들은 아마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붓기도 좀 늦게 빠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주위에 쌍꺼풀 한 수술 한 부분들은 좀 좋은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일부의 어떤 분들은 또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히나 이제 외모니까 더욱더 고민이 될 텐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우선은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네. 받으시길 권하고요. 물론 일반인 선생님도 수술을 잘 하시지만은 네. 이런 거는 결과는 어차피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90% 이상 잘 나오는 분이 있고 네. 일반인 선생님들은 또 확률이 떨어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게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될지 뭐 그런 기준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이라 하면은 어떤 병원 간판을 보고 알 수 전문이라면 이제 있는지요? 간판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예, 예. 그 전문이라면 이제 4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예. 시험에 합격해서 네. 전문의를 딴 분이 전문인데 네. 보통 보면은 제 예를 들면은 네. 김종서 성형외과 그러면 이제 전문이고요. 네. 김종서 진료 과목 성형외과 그러면 이제 전문의가 아닌 분이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흔히들 그런 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판을 물론 일반인 보고. 선생님도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뭐 아니신 분도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전문의를 권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여러분의 질문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은 눈이 큰 편이고 눈 화장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쌍꺼풀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저는 어떤 시술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 흔히들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네. 그 쌍꺼풀 수술도 일종의 지워지지 않는 화장이다. 그리고 특히 그 매몰법은 네. 워낙 시술이 간단하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워버릴 수 있는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면은 그냥 그 화장하는 기분으로 예. 간단한 매몰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른 또 만나보겠습니다. 예쁜 누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마취할 때 눈 부분만 마취를 하나요? 눈에 마취 주사를 할 때 아프다고 하던데 쌍꺼풀 수술 시 마취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수술할 때 그 통증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보통 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일단 그 피부에는 피부 국소 마취제를 바르죠. 예. 그리고 눈 아래는 안약으로 된 마취제를 점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있으면은 네. 그냥 시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엄청나게 덜 아프게 예. 수술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눈 표면에는 바르고 눈 안에 안약으로 점안 마취제를 점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사를 놓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리고 그 피부에도 주사를 놔야 되고 매몰법 할 때는 그 눈 안에도 예. 주사를 놔야죠. 그렇군요. 마취 주사로. 통증이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 수술 전에 그렇게 처치를 해놓으면은 네. 뭐 꼬집는 정도 그 정도 통증이기 때문에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수술하시면요, 네.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뭐 자꾸 뭐 시간이라면 한 10년 지나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예. 주위 분도 많이 오시고 같이 네.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면은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프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그 통증이 정말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이 싹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또 재시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